sliding that pussy, it's a homicide. It's a homicide. But the sliding that pussy, it's a homicide.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의 경제자립과 정보민주화를 꿈꾸는 날고기는 부동산 TV의 신PD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 경매물건의 사건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번호는 2022타경 74,805번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이번 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살리입니다. 이번 건의 감정평가 금액은 4억 6,600만원이며 현재 2번이나 유찰되어 최저가 2억 2,834만원입니다. 입찰보증금은 10%인 2,283만 4천원을 준비하시고 의정부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매각기일은 23년 8월 9일 수요일 10시 30분입니다. 이제 본 사건의 매각 물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매각 물건은 화도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 103동 302호입니다. 이 아파트의 사용 승인일은 2015년 8월로서 지은 지 약 8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한 번쯤 인테리어를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구조와 평형은 방셋에 욕실 둘,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용 85제곱미터로 35평형에 해당합니다. 또한 본 호실은 거실 기준으로 남동향이며 총 31층 중 3층입니다. 아파트의 저층을 꺼려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파트의 입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본 물건 소재지인 남양주시 화도읍은 수동면, 조합면과 아울러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상 동부생활권에 속합니다. 주로 레저, 휴양, 생태환경 주거지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네요. 물론 남양주시의 다른 지역인 별내, 왕숙, 다산 등의 지역에 비해 대단히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GTX B노선의 종착역인 마성역을 기점으로 화도읍은 경기 동부 지역의 교통요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3년 말 개통을 앞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월산 IC가 열리면 포천 양주까지 약 20분, 양평까지 약 15분으로 기존의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연계하여 사통팔달 어디든 통하게 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광역버스인 8002번과 M2341번이 잠실환 승센터까지 약 4-50분 정도로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번엔 주변의 초중 고등학교 상황을 알아볼까요? 어린이집은 단지 내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월산초등학교로 약 200m 거리에 있습니다. 중학교는 화광중학교가 1km 이내에 있어 가장 가깝고요. 마석 시내로 나가면 여러 중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남양주 공업고등학교가 가장 가깝지만 일반적으로 마석 시내에 위치한 심석고, 마석고 등에 다니게 되겠네요. 병원과 대형마트, 학원가 등은 아무래도 마석 시내를 이용하여야 되겠습니다. 다만 단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있어 식료품 구입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매 아파트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등기권리상 근저당이 1순위이고 말소 기준 등기가 되므로 등기상에 문제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 아파트가 감정가의 반값 수준까지 떨어진 걸까요?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권리상 특별한 하자도 없고 지역이 너무 외진 곳도 아닌 이 아파트엔 무슨 사연이 있어 이렇게 많이 유찰되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차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값까지 떨어진 이유가 있었네요. 1순위 근저당보다도 전입과 확정일자가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자세히 분석도 안 해보고 입찰을 포기하시는데요. 무조건 겁먹을 일은 아니고 차분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하자가 뜻하지 않은 큰 수익을 주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현재 이 아파트의 임차인은 1순위 근저당보다도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배당금으로
모든 임차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다면 이 아파트의 매수인이 모자란 보증금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파트 경매에 입찰하시려면 임차 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에서 낙찰을 받으셔야 임차 보증금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차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가격에서 낙찰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경매 대금 등 임차 보증금보다도 우선순위에 있는 배당이 존재하므로 사실상 최저 입찰가는 2억 8천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다행스러운 점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기에 낙찰 후 명도는 수월한 상황입니다. 이제 권리 분석까지 마쳤으니 과연 이 아파트를 2억 8천만 원 이상에서 낙찰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최근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금액을 살펴보면 아파트 매매가 거의 드물었던 올 상반기에도 몇 차례 매매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동 6층에도 3월에 한 건의 거래가 있었네요. 대략적으로 3억 4천에서 7천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 기준, 같은 동, 같은 타입을 기준으로 매매 호가는 3억 6천에서 4억까지 있습니다. 본 물건이 저층인 3층임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보아도 3억 4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대출 심사할 때 기준으로 삼는 KB 시세가 3억 9천인 점도 대출받을 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 물건의 시세를 알아보았는데요. 종합해볼 때 입찰 가능한 금액은 2억 8천에서 3억 3천 정도의 범위가 아닐까 합니다. 입찰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누구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실수요자라면 매매가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시고, 투자를 위한 목적이라면 임대수지 분석과 명도 및 인테리어 비용, 세금, 이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입찰가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이 아파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한 도심 생활보다는 좀 더 여유롭고 쾌적한 생활을 원하시는 분, 캠핑, 낚시, 자전거 등 야외 활동이나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 서울 도심 활동보다 지역 활동이 많아 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이 유리하신 분 등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경제 자립과 정보 민주화를 꿈꾸는 날고기는 부동산 TV의 신PD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